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에는 아직 두 경기가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프리뷰할 경기가 이제 K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다린 만큼 더 절박하게 뛸 두 팀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루가 미뤄진 채 경기를 진행했고 이번 영상을 만들고 있는 12월 5일에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2차전을 향해 또 더 절박하게 가야 하는 두 팀의 경기, 지금부터 한번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의 2차전 수원FC와 부천FC 199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12월 8일 월요일 19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먼저 1차전 라인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의 경우에는 4-2-3-1을 활용했습니다. 시즌 내내 활용했던 라인업 중에 하나고요. 전반전에는 이 루안 선수 자리에 노경호 선수가 출전을 했었고 후반전에 이제 루안 선수로 교체되어서 나왔습니다. 안드리고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출전했다는 것도 한 번쯤 또 지켜볼 만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왼쪽 백에 황인택 선수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부천의 경우에는 최전방의 몬타뉴가 아닌 이효영 선수를 그대로 또 출전을 시켰고요. 중원에는 카즈와 박현빈, 왼쪽 윙의 장시영,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 티아깅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백스리는 홍성욱, 백동규, 그리고 정호진 선수가 구성을 하고 이번 경기에 나왔던 수원FC와 부천FC 199입니다. 먼저 1차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1대0 부천의 바사니 선수가 46분에 선취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을 확인해 보자면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상호간에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팀이 강력한 우세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었고, 신경전 그리고 각각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전반전이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이 우세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수원FC가 우세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사실 전반전에는 이 두 팀이 그래도 열심히 참 준비를 해왔고 저력이 있는 팀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반전 순식간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후반 시작 직후에 부천의 바사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부천FC 199가 수원FC를 상대로 홈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수원FC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천FC의 또 수비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끝내 차이를 줄여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0 부천FC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경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바사니 선수와 김형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던 부천FC 199가 1차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수원FC에는 반대로 몇 가지의 과제가 남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전이 더욱더 중요하게 또 받아들여질 양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홈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K리그 1의 12자격으로 현재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상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하는 수원FC의 김은중 감독입니다. 부천의 백스리를 쉽게 뚫지 못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특히나 사박을 필두로 했던 공격진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슈팅은 중원에서 좀 더 많이 나왔던 모습이 수원FC에게는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하든 뚫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윌리안 선수가 이번 경기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박과 안드리고 선수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커지진 못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중원 경쟁력을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3-4-3, 그리고 수원FC의 경우에는 4-2-3을 내진 4-3-3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포메이션상으로는 미들 쪽에서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선 중앙에서의 경쟁력, 특히나 노경호 선수가 루안 대신에 출전했을 때 나오는 약간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는 괜찮지만 공격적으로는 아쉬운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삼선도 한찬이 이재원으로 가느냐, 혹은 노경호 이재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서 노경호 한찬이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수원F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원FC가 이제 1대0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루안 선수를 이선 중앙에 두고 그 뒤를 어떤 선수가 받치느냐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만한 김은중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약간은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했다면,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가 지금까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잘 버텨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프리뷰 리뷰들을 진행하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관성도 중요하고 상성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홈에서의 성공적인 경기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아직 2023년에 수원FC가 부산을 상대로 했을 때 2차전에서 잘 이겨냈던 것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원FC는 다시 한번 또 살려서 잔류를 위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천을 또 홈으로 불러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부천FC 1995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FC 1995 최종 순위는 3위였고요. K리그2 플레이오프를 이기면서 현재 승강 플레이오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천FC 1995는 앞서 말했던 수원FC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공격력을 보겠습니다.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K리그2에서 공격력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K리그1에 통하겠냐 이런 것들에는 약간의 의문이 남기 마련인데 이번 경기에서 공격력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걸 부천FC 1995가 또 보여줬습니다. 스피드가 확실한 박찬준 그리고 또 개인 전술이 좋은 바산이 이 두 명의 선수가 양쪽 측면에서 보여줬던 공격력이 상당했고요. 물론 바산이 선수만 득점을 했고 박찬준은 득점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파괴력 자체는 이 두 선수가 합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양쪽 윙백도 공격 가담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최전방에서 이우영 그리고 몬타뇨 선수까지 좀 합쳐진다면 공격력에는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른쪽 윙백에 있는 티아깅요 선수의 또 개인적인 능력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성공적인 수비력도 부천FC 195가 보여줬습니다. K리그1 득점왕 사박을 필두로 한 수원FC의 공격을 백스리가 정확히 잘 막아냈고 2차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비를 잘 해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적어두지 않았습니다만 장시영 선수의 수비적인 부분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줘야 될 걸로 보이고 특히나 부천FC 195가 많이 올라갔을 때 양쪽 윙백들이 공격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잖아요. 뒷공간도 좀 잘 막아야 된다는 거 특히나 뭐 안현범이나 김경민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막아야 된다는 거 부천FC 195의 이영민 감독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역시나 지난 경기에서도 지난 이 수원FC에서도 그랬듯 이번 부천FC 195도 하나의 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영민 감독 역시 믿을 건 있습니다. 여전히 이영민 감독의 대수원FC전 무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차전 프리뷰를 하면서 4승 1무를 거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난 1차전을 승리하면서 5승 1무로 그것이 이어지게 됐고요. 과연 이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영민 감독 그리고 부천FC 195가 이어가게 될지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그 상성을 이어가고자 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서 보신다면 경기를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저는 이번엔 중앙에서 찾아봤습니다. 수원FC의 미드필더 이재원 그리고 부천FC 199의 미드필더 박현빈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 1차전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또 증명을 했습니다. 수원FC의 이재원은 중원의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부천의 박현빈 선수 역시 카즈 선수와 함께 투미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경기는 부천FC 199가 이겼기 때문에 박현빈 선수가 또 판정성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한 경기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양 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양 팀이 또 측면 공략을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또 중앙을 잘 틀어 막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중앙에서 어떻게 또 영향력 미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그렇다면 좀 경기를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인 수원FC와 부천FC 199의 경기 2차전 경기를 또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든 절박하게 뛰는 팀이 또 경기를 잡아낼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절박하게 뛰겠지만 어느 팀이 조금 더 절박하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일정을 제외를 하면 또 K리그에서 펼쳐지는 또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또 K리그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팀이 또 잘 마무리를 해서 유종의 미를 K리그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경기까지도 직관을 가시는 많은 축구 팬분들 많이 또 추운데 저도 지금 녹음하느라 추운데요. 여러분들 또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꼭 다치지 않고 경기 잘 보시면 좋겠고요. 선수들이나 프런트 뭐 감독 코칭 스태프들 뭐 다 다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